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역사의 달인 이재령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추억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바로 일제 식민 지배 정책, 즉 일제 강점기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 수 있어요. 이 당시 우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런 아픈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몇 년부터 시작했을까요? 물론 이 연도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연도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었겠죠. 어떻게 울었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아이고 살았다오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살았다오는 에반가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약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는데 이 일제 지배에도요. 다 똑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식민지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즉 36년 동안에 일제는 이런 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왜 이런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통치 방식을 왜 바꿨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됐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단통치와 문화통치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910년대 무슨 통치라고요? 무단통치죠. 왜 이름이 무단통치일 것 같습니까? 무단 결석할 때 무단은 아니고요. 이 무단이라는 뜻은 무력으로 단절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일본 애들은 힘으로 우리를 먹었죠. 우리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삼국시대부터 쭉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문화를 전파해줬던 불교 전파해주고 성리학 전파해주고 그러잖아요. 역사 통해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일본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력, 즉 굉장히 폭력적인 통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죠. 이 조선총독부를 설치를 하는데, 즉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최고 통치기구가 되는 건데,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경복궁의 정문이 어디입니까? 광화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복궁을 딱 가보면 이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굉장히 큰 공터가 있어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폭파시켰거든요. 조선총독부 건물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뭔가 정기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세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선 총독은 당연히 일본인이겠죠. 근데 일본인 중에서도 육군, 해군 대장 출신이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오호, 대장이 뭔지 알죠? 군인입니다. 즉 군인이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야. 약간 좀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 군인이 약간 좀 폭력적인, 폭력적이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약간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군인이 우리를 통치하는구나. 그리고 또 군인이 지배합니다. 바로 헌병경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헌병이라는 것은 군인을 감찰하는 군인이 바로 헌병입니다. 근데 이 군인이 경찰의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이 군대 있을 때 헌병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키를 봐가지고 좀 떨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헌병경찰제를 했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또 세요. 어떤 게 있냐면 즉결 처분권이 있어요. 즉 죄인을 발견하면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뭘 받아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태형령이라는 게 제정됩니다. 이 조선태형령은 앞에 조선이란 말이 있죠. 일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태형이 뭡니까? 우리 배웠죠. 이거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 눕혀놓고 이런 이 몽둥이로 때려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 무섭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폭력적인 모습 나타납니다. 교원과 관리가 제복과 칼을 차고 다녀요. 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칼을 차고 수업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죠? 공포적인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언론, 출판, 결사, 이 결사라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이런 자유도 당연히 없었겠다. 이게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 일제가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수탈하겠죠.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은 바로 땅 뺏어갑니다. 1910년대는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 뭔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토지를 조사해준다? 이거는 우리의 땅을 빼앗기 위한 사업이에요. 근데 대놓고 야, 나 니네 땅 뺏을 거니까 니네 땅 내놔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명분이 바로 뭐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주겠다라는 명분이에요. 이건 뭐냐? 니네 땅이 정확하게 몇 평이고 몇 평인지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즉 조사를 해서 근대적인 땅 문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이거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바로 지게 기억납니까? 대한제국 때 이 지게를 통해서 땅 문서 만들었잖아. 근데 그거는 경기도에 한해서 실시가 된 거고요. 요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냐면 기간을 딱 정해놓고 신고주의 원칙으로 운영을 해요. 즉, 이 기간 동안에 네 땅이면 신고를 해라. 그러면 네 땅으로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일제의 반감을 가진 사람, 니네가 뭔데 하라 말아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애매한 땅들, 이 문중의 땅인데 이 대표자가 애매한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땅들을 약탈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탈한 토지를 어디에 넘겨줬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줘요. 그래서 줄여서 동척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요. 이 빼앗은 땅을 가지고 일본인 애들에게 백수들에게 야, 너네 심심하지? 할 거 없지? 그러면 조선으로 와. 내가 땅 줄게. 감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인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땅을 빼앗기고요. 이게 동척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당연히 만주나 연해주로 떠돌게 되는 이 농민들이 또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그 산업 침탈을 하는데요. 이때 이 회사령이라는 것을 세워요. 즉,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회사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본, 너네 돈 있으면 안 돼. 민족 자본을 억제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매제를 실시해요. 이 전매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즉 일제강점기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최고라며 조선총독부가요 돈 되는 것을 독점하는 겁니다. 즉 소금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 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팔 수가 없고 무조건 조선총독부만 팔게끔 했다. 이게 전매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어업령과 뭐 산림령 이런 것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의 물고기 그리고 나무를 빼앗아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10년대 일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920년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920년대는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왜 바꿨게요? 바로 3.1 운동 때문에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 무단 통치하에서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았잖아요. 큰 저항을 하죠.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즉 3.1 운동이 땅 터지니까 일본 애들은 당황한 겁니다. 야, 우리가 폭력적으로 했더니 얘네가 지금 그렇게 저항을 하네? 이거 안 되겠다. 통치 방식을 바꾸자. 좀 풀어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통치란 말도요.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너네 문화적으로 대줄게. 야, 우리 이 문화인들 아니야? 좋아. 문화적으로 함께 가자. 하지만 이 문화통치의 실상은요. 민족 분열통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910년대 무단통치 하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립구도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즉 일본이 조선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문화적으로 대줄게. 풀어줄게 하면서 누굴 키우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친일파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과 조선인들이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우리의 민족을 이간하는 민족 분열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가 우리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자, 먼저 보통경찰제로 바꿔줬습니다. 1910년대 헌병경찰제였다며. 근데 보통경찰제로 바꿨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실제로는 경찰 수와 경찰 관서의 수는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신문사가 있어요. 지금의 그 3대 신문사죠. 바로 조선일보와 그리고 동아일보가 이때 이제 창간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오히려 더 검열을 강화해요. 그래서 일제에 반감을 가진 내용을 싣는다. 그러면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주겠다라면서 그 취학률, 이 대학교 진학률이요. 일본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관총독 임명 가능, 즉 원래 이 총독이 육군 해군 대장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야 이젠 좀 약간 좀 유화적인 군인 말고 문관총독을 임명하겠다라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한 번도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감 잡힙니까? 우리의 민족을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920년대 경제수탈 정책을 한번 볼게요. 1910년대는 뭐 뺏어갔습니까? 땅 뺏어갔죠. 20년대는 쌀 뺏어가요. 이른바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걸 왜 했냐면 일본 애들이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공장을 세우면서 일본 국내에 쌀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식민지였던 조선의 쌀을 늘려서 빼앗아 가겠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하냐? 뭐 쌀의 품종도 개량하고요. 개간사업, 즉 황무지를 쓸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하고 그리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시스템, 수리시설을 확충합니다. 실제로 쌀이요. 이만큼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또 우리의 농민들은 이 만주에 있는 잡곡을 수입해 먹거나 굉장히 연해주나 또 만주로 또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20년대에 산업 바뀝니다. 회사령이 없어져요. 이제 회사령이 철폐됐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했다며. 근데 이제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도 철폐합니다. 즉 겉으로는 야 회사 마음대로 세워 해놓고는 일본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관세를 아예 철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문화통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이 암울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습용으로 듣는 노래는 약간 좀 슬픈 이 발라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부른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더 애절한 보이스, 이 여성 보컬을 또 제가 사용해서 만들어봤으니까 노래 듣고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는 조선 총독부 설치 무단 통치를 시작했어. 헌병 경찰제도 실시 조선 태형령 적용 관리와 교원에게 칼을 차게 했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어. 토지조사 사업 실시 신고제를 원칙 토지를 수탈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회사령을 공포한 국인 기업 설립 통제 법령 삼림령 전매제 통해 우리의 경제를 수탈했어.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은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은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1920년대 일제는 문화
통치라 불리는 민족 분열 통치를 시작해 보통 경찰제로 전환시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허용해